건물주들은 알고 있지만 무주택자들은 모르는 세 번째입니다. 바로 건물주들은 소유하고 팔고 대여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나 자본주의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소유하는 사람, 파는 사람, 대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생존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주변을 보세요. 소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늘 어딘가에서 빌리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는 전세금이 올라서 전세가가 오를 수도 있고 월세가 오를 수도 있고 늘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죠. 건물주들도요, 처음부터 건물주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건물주는 남의 나라 이야기야. 나는 아직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와닿지도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건물주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건물주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혼 때 원룸부터 시작했고 월세부터 시작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나 나는 없는데 그런 자신감 떨어지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건물주가 처음부터 건물주는 아니었지만 정보를 검색하면서 뭔가 소유할 방법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뭘 움직여야 소유를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려고 검색이라도 해야 움직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차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정보를 검색해야 결국 차를 갖게 되겠죠. 누가 여러분에게 차를 던져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집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는 알아봐야 여러분에게 어느 날 집을 갖게 되는 그런 행운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고 건물주들도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나 아직 멀었는데 좌절해서는 안 되고 대신 움직이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건물주들도 처음부터 건물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건물주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손가락부터 움직이세요. 검색, 정보 검색. 첫째, 정보 검색입니다. 청약홈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약홈에는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지,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것도 또 검색해야 돼요. 여러분이 청약통장이 있는지. 청약통장은 또 뭐야? 어쩌면 또 여기서 또 막혀요. 그럼 또 청약통장은 무엇인지 또 검색.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청약통장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청약통장은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또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청약홈의 정보 검색을 하신다면 청약홈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청약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해도 5억의 10%만 있어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또 대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 아파트를 시간을 갖고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모든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인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정보조차 검색하지 않고 있다면, 또 청약홈도 검색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더욱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약홈은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 공급에 대한 검색도 필요할 수 있어요. 청약홈에서도 또 내가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자녀, 특별 공급 또는 여러 나에게 더욱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더 빠르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그 시간을 당길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판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어떻게 빠르게 부자가 되셨을까요? 제품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가 삼성처럼 많은 그런 전자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팔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이 어쩌면요, 제품은 없지만 여러분의 재능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중에서 과연 내가 좀 더 갖고 있는 재능을 팔 수 있을까? 크몽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크몽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다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많아요. 크몽 외에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누면서도 또 이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팔 수 있는 게 있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또는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지금 난 갖고도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삼성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이 비누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은 또 비누를 만들어서 또 팔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인가 건물주들과 무주택자들, 이들의 차이 중에 하나는요, 소유하거나 파는 것인데, 파는 게 지금 당장 없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는 순간 여러분 영원히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는 것, 내가 파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해도 나의 재능을 파는 건데요. 저의 멘티 중에 한 명은요, 크몽에서 전자책을 팔고 계세요. 이 전자책은 실제로 여러분이 나는 기술도 없는데요. 기술이 아니어도요,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누군가는요, 굉장히 궁금해 할 수도 있고, 또 그 경험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멘티의 경우에는 그 멘티가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 하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기술에 대한 것을 크몽에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셨고, 그것이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걸로 또 수입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 돈을 바꿀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 또 웹사이트 등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세 번째입니다. 대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하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또 팔 수 있는 것도 없다면 대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임대를 통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과 공원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캠핑 관련된 용품들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얻는 그런 업체를 보게 된 건데요. 실제로 공원에서 캠핑 용품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캠핑 의자에서 또 캠핑 테이블에서 식사도 하고 좀 누리고 싶은데 실제 그걸 다 이렇게 지고 가고 그게 너무나 일이죠. 근데 딱 갔더니 바로 공원 앞에서 대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와,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 깜짝 놀랐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도요, 어떠면은 여러분의 방 한 칸을 대여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노후가 되면서요, 특히 50대, 60대 많은 분들이요, 아이들이 벌써 대학 가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방이 2개나 남아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도요, 아이들 벌써
외국으로 갔는데도 방 2칸을 비워두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보면 그거 임대해 놓으면 노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활용하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노후에 여러분이 수입이 필요할 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데 여러분 중에 50대, 60대, 70대 그분들 중에 빈방은 당연히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분들은 요즘에 에어비앤비 또는 단기 임대 이런 거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나갔는데 그 빈방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도대체 그 남에게 뭘 빌려준다고? 방을? 어떻게? 그거 뭐야? 그분들은 뭐 하숙이야? 막 이러면 정말 몰라요. 그런 거를. 요즘 사람들은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우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건물주와 무주택자와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부의 가속도를 밟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50대, 60대, 70대의 분들이 있는데 대여해줄 그런 집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면서 또 그냥 빈방도 막 2개씩 있고 이런데도 정말 모르신다? 여러분이 어쩌면 그분들에게 수입원도 만들어 주시면서 그분들이 또 삶의 활력도 또 생기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 되게 적적해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건물주들은 알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은 절대 모르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단순하게 차이 3가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사람 이걸 떠나서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20년 전에 저를 만난다면 저는 이 3가지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20년 전에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이 영상 안에서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